안녕하세요. 쭈쭈키즈의 쭈쭈맘 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쭈쭈키즈의 쭈쭈맘 줄리입니다. 그냥 시작할게요. 지금 왜냐면 비기닝만 한 지금 한 100번 찍은 것 같아요. 오늘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처음 방문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시작을 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현재 12년차 대치동에서 고급 영어 교육이랑 대학교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커리큘럼을 개발, 컨설팅, 그리고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급 영어 교육이라는 것은 영어 토론, 영어 모의 유엔, 영어 모의 법정, 영어 스피치, 영어 라이팅 이렇게 등등 좀 고급화된 영어 실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수업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이런 아이들을 키워서 국내 대회, 국제 대회 내보내서 수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를 나왔거나 국제중 아니면 특목고, 자사고, 미국형 국제 중고등학교 아니면 일반 중고등학교를 다니더라도 영어 상위권 인 친구들, 그런 아이들 위주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수업이 조금 고급화된 그런 영어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거의 10명 중에 한 8명, 아무리 적어도 8명은 영어 유치원을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 유치원이 효과가 있다, 아니면 효과가 없다, 효과가 있다 없다를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없는 논쟁인 것 같아요. 아이들마다 다 기질이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관심 분야도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나와서 정말 완전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으로 그거를 구사할 수 있다라고 할지언정 그 케이스가 다른 아이들한테 똑같이 성립된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서울대 재학생한테서 과외를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과외 받은 학생이 똑같이 서울대 재학생처럼 서울대를 물론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 서울대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영어 유치원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언어적인 감각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영어에 관심이 정말 많은 학생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유치원을 갔을 때 이게 발화가 되죠. 스피킹 그 포텐셜이 탁 터지게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반대로 언어에 관심이 딱히 없고 아니면 한국어도 심지어 늦어 아니면 기본적인 언어에 대한 그런 끼 아니면 기질 이런 게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절대로 부족한 게 아니라 언어적인 감각이 타고나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물론 다른 게 훨씬 더 타고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시고 어머니분들께서 영어 유치원은 무조건 효과가 없다 아니면 무조건 효과가 있다 라고 단정 지으시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 유치원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영어 유치원을 나와서 영어를 설령 스피킹이랑 라이팅이랑 리스닝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할지언정 그 실력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 실력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얼마나 이 실력을 더 올려주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영유를 나오지 않더라도 얼마나 제대로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실력이 확 천지 차이로 다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영유를 막 지금 나왔을 때 아이들이 기본적인 스피킹, 라이팅, 리스닝이 다 되죠. 그런데 이 실력이 3년 뒤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 유지가 되냐? 사실 이것도 개런티가 안 돼요. 매일매일 영어를 듣고 매일 영어를 해야 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가 갑자기 뱀 하고 한국 학교를 갔어. 한국 학교를 갔는데 영어가 없어요. 처음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 영어 수업이 없죠. 심지어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을 하게 됩니다. 3학년 때 시작을 한다면 그럼 첫 2년은 거의 그냥 영어 수업을 안 듣게 된다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이 시간을 학원을 가야 돼요.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면 영어 노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영어 학원도 보내는데 영어 학원이 그냥 회화 학원 이런 거에 투자 또 안 하시죠. 거의 대부분 영어 학원을 보낸다라고 할지언정 그냥 리딩? 그 리딩을 문제로 만들어서 학습지를 풀게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수동적인 영어를 가르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설령 영어 유치원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딱 1년만 지나도 아이들 스피킹이 확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2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둘 다 영유를 나왔고 이 아이 둘이 나중에 특목고에서 그러니까 외고에서 나중에 같이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2명의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완전 달라져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그 A 학생은 영유를 나오고 나서 수동적인 영어 학습 위주로 거의 12년을 보냈어요. 내신 영어가 그냥 영어가 아니에요. 암기식 영어인 거죠. 한 문단이 있다. 그럼 한 문단이 한 열 몇 줄이다. 한 15줄이다. 그러면 이거를 달달 외우게 해요. 이걸 외워서 딱 한 문장에 한 단어 아니면 전치사를 바꾼다라든지 아니면 그 동사의 형태를
뭐 바꾼다라든지 이렇게 딱 꼬아서 그 부분만 꼬아서 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부분을 찾아라. 최대한 많이 찾아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를 한두 개라도 놓치면 이건 무조건 3점 감점, 5점 감점.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완전 수동적인 암기식 영어, 주입식 영어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뭐 어떤 특정한 한 주제를 딱 던져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자기 말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입방긋 하나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수동적인 그런 영어 학습 방법에 물들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B 그 두 번째 학생은 같은 상황에 같은 영유를 나왔더라고 하더라도 초등학교부터 조금 계속 좀 주도적인 영어 학습을 시켰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 영어 토론을 해왔던 거예요. 영어 토론을 하면서 국내 대회도 나가보고 교내 토론 대회도 나가보고 계속 주도적으로 자기가 영어를 내뱉어내는 훈련을 계속 연습을 한 거죠. 사회, 문화, 국제관계, 정치 어떠한 주제든 계속 자기가 고급스러운 그런 영어 표현을 내뱉으려고 훈련을 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영유를 나왔더라도 영유 나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시작이다라는 거. 여기서부터 쭉 어떻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년, 3년, 3년을 이끌어 주냐에 따라서 아예 영어 실력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영유를 보내라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라고 저한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내지 말라라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여유가 되시고 교육에 관심 있으시고 영어에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보내세요. 하지만 보내시되 언어적인 감각이 정말 뛰어난 정말 최고의 케이스와 비교를 해서 압력을 주지 말라라는 거죠. 영유가 효과가 있어? 없어? 이게 아니라 영유를 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내가 얘한테 어떤 식의 영어 교육을 해줄지 그거를 좀 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대치동 영어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셨고요. 영어 유치원 보내실지 안 보내실지는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